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다카의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물에 잠긴 휴스턴 지역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전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폭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이 악덕 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안은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악덕 건물주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 시정부의 맨해튼 의류산업 지구 이전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입니다. 업계 측은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비영리 재단 시다가 연방교육부로부터 학부모 정보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다는 장애 학생 학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애완용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감염된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29일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전국 13개 주에서 애완용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감염된 환자가 3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다카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유력하다는 잇따른 보도가 나오자 어젯밤 500여 명이 맨해튼 콜럼버스 서클에 모여 다카 철폐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타워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철폐를 맹렬히 반대하고 지속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만일 다카 철폐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활동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시 일원 이민자 단체들은 백악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만약 벌어질 사태에 대해 초강경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저희는 기존의 민권센터를 통해서 약 1,200명에 달하는 다카 신청과 갱신을 했던 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한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다카 철폐에 맹렬히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민개혁 캠페인도 같이 전개할 예정입니다. FWD.US 보고에 따르면 만약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면 불체 청년에 대한 취업 허가 종료로 월 평균 3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2년 내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카토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다카가 폐지된다면 향후 10년간 2,8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이 정부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전부 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라도 이민 단속에 악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 폐지 움직임에 맞서 정치인과 학계, 종교계 인사들도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전국의 8명의 주지사와 5명의 주 검찰총장, 시장,
주 상하의원, 종교계 등 1,85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 폐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민 정책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데요. 현재의 그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권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 이민자들의 권리가 계속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요구한 다카 폐지 시한인 오는 9월 5일까지 다카 폐지 결정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물에 잠긴 휴스턴 지역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전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폭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물바다가 된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휴스턴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크로시브 소재 프랑스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아르케마에서 두 번의 폭발 계음이 울렸습니다. 두 차례의 폭발음이 울리면서 공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폭발한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지역 경찰 최소 10명이 흡입해 이들은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전날 아르케마 공장은 홍수로 인한 단전으로 냉각시설 작동이 중단돼 폭발이 우려된다며 공장 반경 1.5마일 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No, they just told us to evacuate. Told everybody to leave. That's it. They said it was going to blow up. They said the plant was going to blow up because of the electricity. They didn't have no electricity and the machine was going to blow up. 현지 경찰은 연쇄적 화학 반응이 우려된다며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케마 측은 추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출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를 연상시킨 이번 폭발로 주민들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y should have had a backup plan. They should have had backup power. You know, most of these companies got backup power. I don't know why they don't have it. Yeah, that's bad. That's a bad situation. That means they don't care about the people. That's what that means. 한편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영향이 약해졌으나 방향을 루이지애나주로 틀어 해당 지역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31일 정오 기준 현재까지 최소 38명의 사망자와 3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빌 드블라저 뉴욕시장이 악덕 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안은 총 18개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악덕 건물주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세입자 괴롭힘으로 인정돼 처벌받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9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30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정부의 맨해튼 의류산업지구 이전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입니다. 업계 측은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정부의 맨해튼 의료산업지구 이전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뉴욕시가 관련 계획을 미룬 것입니다. 그간 업계는 뉴욕시의 맨해튼 의류사업지구 이전 계획에 맨해튼 브로드웨이 일대에 있는 의류산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제외됐다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맨해튼 의류산업지구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뉴욕 가먼트 센터 서플라이어스 얼라이언스 NYGCSA와의 확인을 통해 뉴욕시 정부로부터 관련 조닝 변경 계획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NYGCSA는 뉴욕시의 렌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의류산업체가 지불하는 렌트를 스퀘어피트당 월 25에서 $30 선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기 리스로 인한 렌트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장기 리스 제공 방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월 침체된 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루클린 선셋파크에 새 의류산업단지를 조성해 의류 공정 과정과 근로 공간을 현대화하겠다는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퀸즈 벨사이드의 비영리 재단인 시다가 연방교육부로부터 학부모 정보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다는 장애 학생, 학부모와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다 측은 그동안 장애를 가진 많은 한인들이 연방정부의 혜택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맘 놓고 시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봉준 변호사가 뉴저지 버겐카운티 남부지역 변호사 윤리징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아시안으로 처음입니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지난 28일 김 변호사를 버겐카운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2B 지구의 변호사 윤리징계위원회 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변호사 윤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의 윤리와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경고, 시정 요구 등을 하는 기구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동연회장과 포에버 투게더가 35주년을 맞아 기념 대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동연회장과 포에버 투게더를 예약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에 $10,000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동연회장과 포에버 투게더는 1등 $10,000의 행운 이외에도 2등에 $5,000, 3등에 $3,000의 현금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4등에서 8등까지 총 $35,000에 달하는 푸짐한 행운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올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불경기가 너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예약을 받다 보니까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결혼인데 해피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결혼하러 오시는데 좋게 오시는 거 조금 더 해피하게 해보자는 거 의미에서 요거를 저희가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추첨 대상은 파티 종류를 불문하고 대동연회장과 포에버 투게더에서 계약하는 모든 예약자가 해당되며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돼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대동연회장이나 포레버 투게더에서 행사를 하는 모든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돌잔치, 하다못해 협회 파티, 아니면 동문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대동연회장에서 행사를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이벤트 추첨일은 행사 마감일인 내년 4월 30일 오후 1시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애완용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감염된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유망됩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29일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국 13개 주에서 애완용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감염된 환자가 3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거의 모든 거북이가 박테리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TA가 내년까지 모든 전철역에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클락을 설치합니다. 이는 MTA가 $270억 달러를 투입해 향후 5년 동안 진행하는 대중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MTA가 전철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클락을 내년까지 모든 역에 설치합니다. 어제 2노선과 G노선의 모든 역에 카운트다운 클락을 설치한 MTA는 오는 2018년까지 472개의 모든 역에 카운트다운 클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번, 2번 지하철과 같은 숫자 노선의 대부분은 카운트다운 클락이 설치돼 있지만 알파벳 노선은 아직까지도 카운트다운 클락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열차가 지연돼도 플랫폼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는 일부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전철 도착 알림 전광판을 설치해 스마트 대중교통을 시범 운행해왔습니다. 이는 MTA가 $270억 달러를 투입해 향후 5년간 진행하는 대중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이제 열차 이용객들은 플랫폼이 전광판을 통해 더 정확한 열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열차의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에 신호를 연결하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통해 플랫폼이 이를 송신받아 도착 시간을 전광판에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M과 N, W 노선의 카운트다운 클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로 인해 미국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산 원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의 영향으로 미 전역의 소비 심리도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산 원유 생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액화 석유가스 LPG가 끊기고 중동 LPG 가격이 치솟으면서 석유화학, 난방 연료 등을 수입해야 하는 아시아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발 에너지 대란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에서 내보내는 원유, 석유, 천연가스 수출이 합의에 가로막히면서 멕시코를 포함한 각국이 에너지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의는 미국 전역의 소비 심리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수, 휘발유 같은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오를 것이란 진단입니다. 유가 정보업체인 가스버디는 합의 이후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벌써부터 연말 휴가 시즌 항공권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2월 연말 항공권의 구입의 최적기는 출발 80일 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예약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소현 기자가 스마트한 항공권 예약 팁을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휴가 시즌 항공권 예약을 미리 하려는 부지런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항공권은 8월, 9월보다 10월 말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12월 연말 항공권은 10월 초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전문가는 연휴 시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항공권은 수요와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휴가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늦게 예약할수록 티켓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또한 트래블 포인트나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를 활용할 경우에도 조기 예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기 예약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들 예약을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클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처럼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여행 계획이 완전히 변동이 없을 때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길 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가격만 나오니까 싸게 보이지만 나중에 텍스하고 서비스 차지가 다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만약에 정 그게 어려우시면 주변에 있는 한인 티켓팅을 하는 여행사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결제 방법이나 여행지, 크레딧 카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비교한 뒤 적기에 합리적으로 항공권 예약을 진행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8월 3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께 이스트 뉴욕 위오나 스트리트과 피킷 애비뉴 근처에서 몇 차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자파를 팔고 있던 길거리 노점 상인은 다리에 총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16살 소년은 목 부근에 총을 맞아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살 여성도 총을 피해 달아나다 총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6살 소년을 타깃으로 7차례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경 클린톤 힐 웰로비 애비뉴와 워싱턴 애비뉴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길을 지나던 27살의 남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뺑소니 차량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범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사해 뺑소니범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딜리버리맨에게 집단 구타와 강도 행위를 저지른 3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10시경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3명의 무리가 월톤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빌딩 복도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하던 46살 남성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이 남성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계단에 쓰러졌으며 이들은 현금 150달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 3명을 공개하고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을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2명의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7시 30분경 뉴욕 워싱턴 하이츠 인근 189가 워즈워스 애비뉴에 위치한 빌딩에서 2명의 여성이 78세 여성의 집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가장해 여성에게 용의자를 찾고 있다며 현관문을 녹화한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가장한 2명의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을 수색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침실에서 $10,000를 훔친 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2명의 여성이 담긴 감시 카메라를 확보하고 이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이들은 18세에서 25세가량의 히스패닉계 여성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3가구 이상 입주해 있는 뉴욕 시내 공동주택의 집주인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흡연 규정을 마련해 이를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8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저지주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부터 이에 따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 중에 문자를 하게 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합니다. 또 3번째 적발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가 9월 12일 뉴욕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어 유권자 안내서를 발간해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유권자 안내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5개 안내서로 제작됐으며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강살균제로 매일 입안을 씻게 되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대학 네이든 브라이언 교수는 클로리헥시틴을 비롯한 살균 소독 성분이 든 구강 청정제들이 입냄새 제거 효과 등은 있지만 동시에 유익한 세균을 죽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뉴욕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신임 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엄수훈 수석부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김도형 대표간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우리 축하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18기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 회장이 된 박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네네. 예. 네네. 그리고 우리 수석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제 18기 민주평통 자문회 뉴욕 지부부 수석 부회장을 맡은 엄수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좀 많이 모셔서 우리 대표 간사님께서도. 예,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네네. 예, 이렇게 쭉 이제 인사 말씀을 좀 드렸고요. 먼저 이렇게 소감 말씀을 조금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소감이 어떠느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거는 잠시였고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참 이 중책을 맡아서 이제는 뭐 좋다 이거보다는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네네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뭐 두 분도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렇게 뭐 저도 우리 회장님의 이게 추천에 의해서 이게 수석 부회장 업무를 이렇게 맡게 돼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서 민주평통 18기 모든 회원들과 또 동포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쁨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권 교체가 된 만큼 또 새로운 뉴욕 평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평통 활동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네네. 그러면 이 평통 실제 이제 임원으로 이제 딱 되시고 나서 좀 어떤 좀 차이점을 좀 느끼셨나요, 회장님께서는? 예, 당연히 느끼죠. 네. 이제 전에는 이제 평통위원으로서 좀 약간 그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앞에서 이 평통을 이제 바라보는 거, 또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거, 이런 생각하니까 많이 다른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올해 평통이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네, 구성이 되셨죠? 186명입니다. 네네. 예, 작년보다도 4명이 더, 회장님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금 더 늘어났어요. 아, 네. 늘어났군요. 네. 네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임원진 구성들은 다 끝나셨나요? 예, 거의 지금 끝나고 거기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 김도영 우리 대표 간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각 분과 위원장들 선임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부회장님들도 선임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대동연회장에서 임원 상견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임기가 9월 1일 날 시작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날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 출범식은 한국에서 이제 김동영 부의장님이 오시는 날에 맞춰서 10월 17일 날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8기 평통 이제 계획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좀 차별화되는 점을 좀 가지고 가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차별화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어쨌든 지난 40년간 거의 40년간 이 평통을 이끌어 오셨던 훌륭하신 그 전직 회장님들,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해 놓은 일을 좀 뭐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통이 이 한인사회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런 그분들이 하신 일 중에 참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일들을 검토해보고 더 계속 더 발전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특별히 그 좀 신경을 쓴다, 좀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 항상 우리 한인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들이 우리들의 정치력이 좀 이렇게 자꾸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뭐 2세들을 자꾸 이렇게, 지금 뭐 우리 2세들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 훌륭한 2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 뭐 이런, 또 어쨌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포사회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 소외되고 좀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일, 그런 일에 이렇게 좀 더 힘을 씀으로 해서 우리 동포사회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쨌든 좌우지간 여러분들에게 전직 임원진들과 또 전 평통 저도 평통에 매번 거의 4, 5선 정도 이렇게 인발부 해오면서 많은 것을 느껴왔고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들어서 많이 활용하고 또 동포 사회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18기 수석 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특별히 또 이렇게 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그런 많은 질문에서 동포 여러분들의 또 평통이 역시 18기는 평통에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우리 박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특별히 또 저희들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하는 일에 동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 유역사회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기관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도우고자 하는 것이 평통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포 사회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영사관이나 많은 협조를 구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협조해서 여러분 우리가 18기가 잘 또 형성되고 가장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 저희 18기가 출범을 늦어졌고 또 현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인수 있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게 늦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 7월 1일 이렇게 출범이 시작되는데 저희 18기는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런 과정이고 상당히 지금 남북 관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북 통일이라는 거에 그런 자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포가 함께 해주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람 있는 18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 18기 뉴욕 평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뉴욕 협의회 우리 신임 임원진과 함께 했고요. 예,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평통의 역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퇴근길 한 차례 짧은 소나기 소식 보였지만 날이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최고 기온은 83도였는데요. 밤 기온은 56도로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69도로 평소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밤사이 구름이 점차 몰려와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도 기온은 70도를 넘지 못합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으며 이후 날이 다시 흐려져 오후부터는 밤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요일 이른 오후 한 차례 소나기 소식 이후 노동절 연휴 날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낮았던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 되찾습니다. 8월도 다가고 어느새 9월입니다. 날이 선선해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9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